안녕하세요, 유세입니다. 모임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모처럼 그렇게 하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굉장히 막 피곤하거나 그런 경험 없으세요? 그리고 특별히 기분이 별로 좋지도 않고 이런 일 있죠. 회식하고 왔는데도 뭐 그렇게 막 딱히 즐겁지 않고 굉장히 피곤하기만 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런 경우에 왜 그런 걸까요?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는 어떤 그 상대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그 나의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었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 이렇게 말 섞으면 기분 나쁜 사람들,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. 말 섞으면 굉장히 저 사람하고 말 섞으면 나 기분이 상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유형들을 이제 알아볼 건데 왜 이 주제로 선정을 했나 하면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거든요. 사실 누구랑 같이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게 있다고는 알지만 우리가 정말 정작 남한테 혹시 그런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건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자는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. 그렇게 돼서 말 섞으면 기분 상하는 사람의 특징을 싹 우리가 혹시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걸 싹 걷어내면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, 함께 이야기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말 섞으면 기분 상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말 잘한다는 건요, 타고난 재능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일부분은 있겠지만 주로 후천적인 어떤 노력이나 관심에 의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. 나쁜 말버릇을 고치고 좋은 말버릇을 이제 나한테 맞춰서 탁 갖게 되면은 저 사람은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. 저 사람은 참 말을 기분 좋게 해. 이런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거죠. 오늘의 학습도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일환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유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. 말 섞으면 기분 상한 사람 특징 첫 번째. 언제나 주인공은 나.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친구들 모임에서도 항상 대화의 중심에 서야 되는 거예요. 중심에.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회사 같은 데서 보거나 이제 모임 같은 데 보면 주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고 그냥 있는 동 마는 동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막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놓고 막 계속 자기가 주목받고 잠깐이라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 막 못 견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.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같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기분이 상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는데 회사에 많이 몰려 있어요. 특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장 상사. 왜 사람들이 요즘 이제 회식 안 좋아하잖아요. 그 회사 돈 들여서 맛있는 거 막 비싼 거 사주고 뭐 다 그렇게 해주는데도 왜 그거를 싫어할까요? 왜 맛있는 거 사줘도 왜 싫어할까? 이거 생각해 보면 주로 이제 그 직장 상사의 일방적인 얘기를 듣기 싫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런 경우 많지 않으세요? 이제 사장님이랑 뭐 부장님이랑 뭐 직원들이랑 이제 가서 막 이제 고기를 먹고 놀았어요. 근데 뭐 일방적으로 사장님이 우리 때는 말이야,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막 예전에 회사에서의 무용담, 뭐 지금 아파트 굉장히 좋은데 살고 있는 얘기, 차 뭐 바꾼 얘기, 뭐 그러면 이제 또 영혼 없는 리액션 막 계속 직원들이 하고 그럼 이제 사장님 이제 가셨어요. 그럼 이제 부장님이 딱 되게 힘들었으니까 장단 맞추느라고 되게 힘들었으니까 자 2차 가자 그래갖고 2차 가면 또 부장님이 나 때는 말이야. 이렇게 시작하니 직원들이 회식을 좋아하겠어요.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직장 상사들은 나는 정말 한마디만 하고 10마디를 듣는다. 이렇게 결심해야지만 좋은 리더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로 질문해주고 주로 듣는 어떤 그런 회식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회식 자리를 그렇게 기피하지 않을 거예요. 직원들이. 그래서 꼭 직장 상사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막 자기 자랑에 목말라하고 막 자기 얘기를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속이 허하다는 얘기거든요. 왜 우리가 속이 허하다는 얘기 하잖아요.
영혼이 허한 거예요. 마음이 허하고 영혼이 허하고. 그래서 막 자기 자랑하고 막 우리 남편은, 우리 아내는, 우리 아파트, 우리 애는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잘가, 오늘 재밌었어, 그러고서 딱 헤어지면서 돌아오면서 아, 오늘 정말 자랑을 많이 해서 나 너무 뿌듯해,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안 되거든요. 돌아서면서 다 허무한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야기, 대화의 주인공이 혹시 항상 무의식 중에 나는 이렇게 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었나? 스스로 한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대화의 주인공이, 늘 내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. 그래서, 대화의 주인공은 항상, 모두들 고루고루, 나만 주인공이 혹시 되지 않았나?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두 번째는요. 이것도 이제 언제나 주인공은 여기에 이제 하나인데, 남의 얘기하는 게 딱 중간에 가로채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, 이번에 저기 새로 식당 어디 중국집 생겼는데 거기 되게 맛있다. 나 인스타그램 올린 거 봤어? 막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. 그럼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거기가 뭐가 맛있냐? 이러면서 이거 내 거 봤어? 이거 나 중식당 이거 굉장히 핫한 데잖아. 거기랑 비교도 안 돼. 이거 여기는 어떤가 하면 이러면서 남의 얘기를 탁 채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. 이런 습관이 혹시 나한테 있지 않나?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잘 몰랐던 습관이면 다 고치자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언제나 주인공은 남의 얘기를 가로채거나 회사에서도 이제 막 자랑을 하거나 주로 내 얘기를 하거나 내 과거지사를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대화에 일방적으로 내가 내 얘기만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나? 이걸 생각해보고,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. 대화 상대를 무시하는 말하기. 이게 정말 기분 상하게 하는 말하기에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죠. 그러니까 남이 말하는데 이제 말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. 잠깐만 있어봐. 근데 하면서 맥락 없이 딴 얘기 치고 나오는 경우. 근데 이제 보통 윗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게 못하죠. 보통 이제 윗상사가 이제 부하 직원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수 있어요. 아니면 친구들. 그러니까 친하다고 해서 이제 막 친구들 얘기 그렇게 탁탁 끊고 들어가는 그런 것도 습관입니다. 이게 말하기 습관을 고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쉽지 않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,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인지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설명드리니까 혹시 이렇게 내가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나?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말하는 중간에 막 끼어들고 말 자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말을 끊는다는 건 이제 내가 이제 무시당했다,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속부터 이제 그렇게 말 끊는 사람은 이제 아웃당하기 쉽습니다. 그리고 인간관계의 기본 자체가 이제 배려, 존중 이런 거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선을 넘어 들어오면 이제 아웃인 거죠. 아웃.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이제 대화 상대를 무시하는 말하기,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,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어떤 건가 하면 누가 말하는데 이제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. 이것도 대화 상대로 이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. 나 원래 리액션이 없어.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. 그거는 자기 습관이 아니고 상대를 무시한다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리액션을 없는 사람들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. 리액션에 관련된 어떤 영상들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. 신체 언어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딴짓하면서 막 대충대충 얘기 건성건성 듣거나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몇 명이 있으면은 저 사람 얘기할 때 내 얘기하다 끝나고 저 사람 얘기하는데 나 핸드폰하고 문자 보내고 막 전화 받으러 밖으로 나가고 막 이런 경우 예전에 제가 이제 이제 컨설팅 한 이제 회사의 그 사장님하고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밥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.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. 그런데 그 직원 중에 차장인지 부장인지 하는 어떤 그 직원이, 사장님이 이제 제 옆에서 이제 막 이번 이제 프로젝트 어땠다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전화를 들고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걸 갖고 갑자기 말을 탁 끊더니 그 친구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완전히 화가 나고 자기가 이제 무시당했다고, 사장님이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에 그 부장님은 너무 취해가지고
이게 뭐 이게 분별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. 막 폭탄주 돌아가고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취해서 막 전화기 들고 나간 건데 이 사장님은 본인 얘기하는데 나갔다고 그 부장님은 엄청 찍힌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물며 진짜 그렇게 술이 취해서 좀 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엉망으로 취해 있는 사람이 전화기 들고 나갔다. 그러면 저 친구가 너무 저런 친구 아닌데 너무 취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나게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분은. 그래서 남이 말할 때 이렇게 전화 들고 나가는 거, 그 다음에 문자하는 거, 그리고 저 사람 툭툭 쳐가지고 막 뭐라고 귓속말로 하고 막 웃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지위 고하, 나이가 많고 적고를 막론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방법, 대화 매너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. 그 얘기를 이제 안 듣고 있다가 친구들끼리 실컷 말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왜 여기서는 막 지난 주말에 내가 어딜 갔었는데 야 거기 굉장히 좋더라 하면서 막 산이 뭐 끝내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있었다가 야 니들 그거 아냐? 뭐 이러면서 엉뚱한 딴 얘기 나는 산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니들 그거 알아? 막 엉뚱한 그 무슨 뉴스 뭐 속보 나온 얘기 무슨 연예인 스캔들 터진 얘기를 탁 치고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. 이런 그런 이제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습관이 있는지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실컷 말하고 있는데 생뚱맞은 얘기해갖고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. 이게 굉장히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 친한 친구들 그리고 뭐 이렇게 허물없는 친구들이면 이제 이런 무의식적으로 이런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꼭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상대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런 건 별로다 요즘은 그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의 얘기에 대해서 대놓고 부정하는 어떤 그런 말투 특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 이제 친구들 사이에도 이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이가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이는 더 이상 부모님이랑 얘기 안 합니다. 아이가 틀린 얘기를 했더라도 대놓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이제 피드백을 그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엄마 생각엔 이런데 아빠 생각엔 이런데 그거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?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. 즉시 그 자리에서 부정하는 거는 내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시당했다.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죠. 위험한 거예요. 자, 그리고 지금 말 섞으면 기분 상하는 사람 특징 첫 번째 언제나 주인공은 나 이거 되는 거 어때? 두 번째 대화 상대를 무시하는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세 번째로는요 부정적인 영혼이다. 부정적인 영혼. 왜 요새 막 이렇게 드라마 막 보고 막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 막 친구가 모였는데 야 요즘 사랑이 불타고 현미 너무 멋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다가 뭐 그냥 그래 그거 재밌니?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걸 거기다 대고 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드라마 타령 있냐?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정적인 영혼. 이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거죠. 그리고 일단 지적질하는 거. 자기도 그렇게 잘하는 거 없으면서 이제 지적질이 이제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든지 일단 지적하고 보는 경우.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그건 잘못된 거야. 이렇게 해야 돼.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. 뭐 이런 거.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. 이런 거. 그런 습관이 혹시 나한테 있지 않나. 제가 이제 이거 원고 쓰면서 내가 고쳐야 될 습관은 뭐지? 근데 이게 약간 걸리더라고요. 저도 일단 이렇게 누구하고 만나면 대놓고 이렇게 바로 지적은 안 하지만 나중이라도 반드시 하고야 마는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고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. 고쳐서 얘기를 해. 그래서 이것도 정말 나쁜 습관인데 직업병도 아니고 누구를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것도 이것도 문제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고쳐보자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디가 드라마 얘기하지 마라 골빈 사람으로 보여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영혼들 수준 없어 보여 이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회사에서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일단 부정적으로 사람 지적질하고 어떤 부정적인 이렇게 리액션이 나오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거기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이제 뒷담화하는 게 아예 딱 또 몸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. 막 이렇게 누가 막 무슨 얘기야, 왜 그 친구는 안 왔어?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 이제 없으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반드시 나쁜게 얘기를 하고야 마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상해요. 거기에 대해서 참 저
저 사람은 왜 그럴까?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에 대한 뒷담화도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과 관계없는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, 그다음에 이제 남의 약점을 자꾸 이제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전에 우리 잘 아는 굉장히 이렇게 막 너무 좋은 수녀님이 한 분 계셨는데 키가 이제 작다고 본인 스스로 이제 막 셀프 디스를 하는 거예요. 나야 뭐 앉으나 서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. 본인 스스로를 막 굉장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, 그분은. 그런데 그걸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치자고요. 그러니까 친구가 키가 작은데 그 친구를 보고 야 너는 앉으다 서나면 그게 그거 아니야? 라고 얘기를 하는, 그런 남의 약점을 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죠.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기분 나빠하면 에이 농담 갖고 속 좁게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? 그럼 더 열받는 거예요. 그래서 남의 약점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나의 말 습관에서 아예 없애야 되는 어떤 그런 습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지난번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 이제 데스매치가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상대를 서로 이렇게 막 그 약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,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거를 갖다 재밌으라고 그걸 작가들이 그렇게 대본을 써준 건지 그걸 보고 굉장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. 꼭 그렇게 해야지 재밌나? 서로를 그렇게 막 이렇게 서로의 약점을 이렇게 약 올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저 프로그램 작가들은 그걸 재밌을 거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저 출연자들한테 얘기를 해준 건가? 그게 좀 이렇게 의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남의 약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.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. 자, 대화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방법은 뭘까요?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이제 남들이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든 어떤 그런 사례에 혹시 내가 포함되지 않나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고치도록 노력한다는 게 오늘 직장 수업의 목표고요.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좋은 대화를 할까?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겠지만 잠깐만 이제 팁을 드리면 일단 말하기보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. 이건 맨날 말씀드린 거잖아요. 그죠? 말하기보다 잘 들어주는 거.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가 하면, 사랑이 불시착 현빈 너무 멋있어. 라고 어떤 이제 드라마 막 좋아하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, 현빈이 주인공이야? 난 안 봤는데. 그래? 어때? 어떻게 나오는데 그렇게 멋있어?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제 막 감탄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친구는 막 이제 그 배우가 좋으니까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, 그렇구나. 그렇게 멋있어? 이 정도는 리액션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상대의 어떤 이제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해 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출장 간다고 친구가 얘기했더라면, 그 출장 간다더니 어떻게 됐어? 이렇게. 아니면 이제 회사 직원 같은 경우는 가족, 아버지가 팔순이시다. 그럼 어떻게 파티를 해야 될지 그런 걸 지난주에부터 고민하고 있으면, 그러면 아버지 팔순 파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? 결정했어? 밖에서 먹기로 했어? 이렇게 지금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까요? 무엇보다 이제 상대방이 인정받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, 그래, 이렇게 막 일이 또 잘 되면 축하할 일이 생겼으면, 아우, 축하해. 당신이 워낙 일을 꼼꼼하게 하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네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.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참 잘하는 방법? 이제 굉장히 간단하지만, 이제 앞으로도 어떤 여러 사례에 대한 이제 말하기 방법을 이제 직장 수업에서 하겠지만,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말하는 거, 그런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요거 한 가지 더 말씀드렸고요. 근데 이제 복잡하게 보이잖아요, 인간관계가. 그리고 말하기 이런 거. 근데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, 인간관계는. 말하는 법, 인간관계 이런 건 단순하죠.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 하면, 내가 이제 인정받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저 사람을 인정해주자. 그런 인정하는 표현을 한번 해보자. 그게 바로 말하기를 잘하는 방법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를 하시면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. 자, 오늘은, 말 섞으면 기분 상하는 사람의 특징. 그게 혹시 이 중에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습관이 없나를 체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.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